월차 없고 호수 좀 가져와. 그래서 이제 호수 연결하는데 뭔가 화가 나시는지 저 되게 싸대기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막막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언어폭력, 그다음에 성희롱 직접 대표 원장님한테 당했고요. 근무 중에. 불쾌하고 어떨 땐 수치스럽기도 한데 원장님이 어떤 땐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일만 하잖아. 일만 하잖아. 간호조무사는 기간제 채용으로 인해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저임금과 고용 불안 등 열악한 처우와 싸우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처우도 너무 열악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76만 명이 있지만은 그 간호조무사 협회가 아직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7월 달부터 이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내과 병동 또는 뭐 정형외과 뭐 이런 데서 이제 근무를 해가지고 이제 웬만한 처치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산부인과 병원에 딱 입사를 했더니 산부인과 처음이잖아. 초봉임금 최저. 가장 속수무책인 게 그냥 오인이 하는 해고를 바로 시켜도 따로 보호 조치가 없어요. 원장과 이렇게 잘 안 맞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러면은 당장 나가 그러면 진짜 나가야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저는 이제 기구 정리, 기구 소독, 그다음에 원장님 뭐 수술 어시스트, 상전연차들이 계속 이제 한 군데 있으면 그 업무랑 9년차가 된 사람의 업무가 많이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돈을 많이 주고 이 사람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연차 없고 월차 없고 연차 월차가 원래 주어져야 되는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못 주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원장님이 쉴 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날 쉬고 싶지 않아도 원장님이 쉬니까 핑계서 쉬어야 되고 내가 쉬고 싶은 날은 오히려 못 쉬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자다가 자면은 일하는 꿈을 계속 꿔요. 그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도 새봤어요, 밤을.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왔다 갔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있는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왠지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그쵸. 네, 그쵸. 저도 뭐, 네. 너무 강압적이죠. 직원들도 꼼짝 다 못하는데 뭐 월급이 조금 들어와도 말을 못할 정도니까. 이게 언제쯤? 이게 17년도 4월 4일이에요. 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지금 다가오는 거. 이렇게 성취를 했어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있다고? 그냥 저 안고 자기 부위를 배에다 대고 커지는 거 느껴지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언니 왜 이러세요? 밀면은 손 뻗어갖고 가슴 2번 만졌었고, 그거가 또 심하게 안으면 내가 언니 이러면 손 또 뻗어갖고 아래 부위를 만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감시일. 네. 여기 우리들 옷 갈아입는데 옷 갈아입는데도 다 지키는 거죠. 옷 갈아입는데 지금? 네. 이게 터지고 나서 병원에서 CT 다 줬대요. 이거 터지고 나서. 이 직업을 선택하면 후회한다기보다는 이 병원을 간 게 후회를 하는 거죠. 왜 그런 대우까지 받으면서 왜 내가 참았나? 그거죠. 근데 일했던 시간 또 같이 애들끼리 또 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버틴 거지. 할아버지가 만지는데 좋겠어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일하는 거가 소중하고 내가 환자분을 돌보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면서 내가 월급을 받고 일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든 거지 다른 건 없어요. 강화정으로서는 사는 게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폐기물 양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2025년 8월까지인데) 이게 24년도에 이게 포화 상태가 될 예정이죠.
2015년도에는 46만 톤이 반입됐다면 2019년도에 4년 만에 78만 톤 정도가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증가됐죠. 그러니까 생폐는 늘고 건설 폐기물이나 중간 처리 잔재물 같은 거 다른 폐기물은 지금 엄청 많이 줄거든요. 반입총량제는 보시는 3-1 매립장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소화 상태가 진행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활용하기 위해서 그 직매립되는 생활 폐기물 양을 10% 감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반입 수수료를 100%를 가산해서 부과하고요. 초과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그 내년도에, 그러니까 2년도에 5일간 반입 정지하게 됩니다. 지금 생활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서 철저하게 분리나 아니면 재활용을 통해서 생활 폐기물 양을 줄이는 거를 협조 부탁드리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TV민생연구소 차성연구원 김교환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올해부터 말이죠. 이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올 수 있는 생활 쓰레기의 양이 지자체별로 제한이 되는 반입총량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체 이 생활 쓰레기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궁금하세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우리 은평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그 재활용품이 이쪽으로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품목별 재질별로 선별 작업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이송하기 편리하게 이제 또 이렇게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압축을 하는 과정이 있죠. 그렇게까지를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대충 이렇게 훑어만 봐도 이 양이 진짜 일단 엄청납니다. 그렇죠. 하루에 그러면 이게 소화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 건지. 하루 우리 은평구에서 발생돼서 들어오는 양이 약 한 60톤 정도가 돼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재활용률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 25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한 50대 50 정도로 봐요. 재활용률을.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좀 보실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예. 뭐 재활용을 아주 투명한 봉투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예. 잘 좀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는 무슨 뭐 이게 뭐 하는데 쓰는 뭐 회초리 아니에요, 회초리? 무슨- 문발, 무슨- 문발. 뭐야 문발. 네. 사실 뭐 이런 거는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김밥 네? 만드는데. 아이고 여기 보니까 여기 뭐 가방이 뭐 가방도 이렇게 나오고 야, 무슨 가방이 여기서 나오냐? 이런 것들을 재활용 봉투 속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아이고 이건 뭐야? 아이고 야 이게 이렇게 또 고춧가루까지 또 이렇게 해서 아니, 이걸 왜 버리셨지? 네? 야, 이거 지금 아. 이 쓰레기더미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단어가 총체적 난국. 네? 예. 이거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 속에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따로 포장을 해서 배출을 해주셔야 저희가 선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페트병에 캔까지 있네. 그렇죠. 스티로폼도 있고요. 네, 스티로폼도 있고 여기에 보시면 뭐 휴지도 있고, 예, 이게 지금 어쨌든 겉면은 스티로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에 이제 라면 내용물이 이렇게 묻어 있는데 네. 이것도 재활용이 돼요? 이것은 사실은 지금은 재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요. 그래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부셔서 고용화 연료를 만드는 방법이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공장에서만 보이는 그 컨베이어 벨트 아닙니까? 예, 그렇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와요. 들어오면 맨 앞에서 앞쪽에서는 종이 제거하고, 그 다음에 비닐 제거하고, 페트병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별로 선별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 알루미늄 선별기까지가 저희가 도입이 돼 있어요. 소리 중에 유리 막 깨지는 소리도 들려요. 그렇죠. 5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섞여 있어요. 저 손 배임 사고도 많이 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주사 바늘같이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렇게 손으로 전부 다 만지다 보면은 배임 사고 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깨졌을 때 얘를 다시 갈아가지고 분쇄를 해서 다른 병으로 재탄생을 하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선진국에서는 재사용률이 병이 하나가 딱 탄생이 되면은 최소한 40회를 회전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해야 8회를 한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좀 나와 있어요. 10번도 아니고 그렇죠. 네. 8번을 얘가 재사용을 할 수가 있답니다. 분리 배출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분리 배출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우리 시민들 의식을 빨리 바꿔서 분리 배출에 진짜 참여토록 하고, 정부에서는 분리수거 철저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만. 저희들은 삼성생명에 보험을 가입을 하고 암 진단을 받은 암 치료를 하고 있는 암 환자들인데요. 보험금 청구를 하니까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입할 때는 고객님이었던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호객님으로 변신합니다. 철저하게 삼성생명이 고객들을 배신하고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삼성에게 정말로 이렇게 암 환자를 홀대를 하면 결국 이 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또 여기서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삼성의 불합리한 또 고압적이고 억압적으로 해서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이 암 환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간다 이런 생각을 해서 관을 가지고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자들의 생명은 하루하루가 다르고 약관대로 지급하라!
왜 2층은 안 되고 저 14층은 가능합니까? 여기는 장재경 본인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워낙 여러분들 있고 지금 경찰관님 오셔서 지금 봐, 삼성 담당자가 거부하잖아요. 우리가 나가려고 해도 우리가 면담 요청했는데 안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몇 명만 올라간다고? 2명만 올라오래요. 왜 2명만 왜 올라오라 합니까? 각자하고 도움 받으러 왔는데. 그건 뭐 저희들이 관여할 내용은 아니고. 관여하는 일이 아니면 여기 오시지 말아야죠.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몰라서 면담을 여기 중지를 모아서 그 사람들 대표성 떼시는 분들이 올라와서 대화를 하자는 얘기예요. 개개인인데 어떻게 대표성을 각자가 다른데 어떻게 가서 개개인이 가냐고요. 저한테 네, 18일 동안 여기서 미친 짓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오라는 줄 아세요? 합의합시다. 합의를 하자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교통사고 났나 그러면 합의하냐. 뭐 합의 안 하면 되죠. 앞으로 충족이 안 되면 안 하면 아니 되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날려서 그래. 우리 시간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응급실로 가라 해갖고 응급실을 놓고 집으로 같이도 가야 된다고. 예, 지금 여기 좀 무리하셨는지 여기 지금 저 뭐 좀 힘들어하셔요. 여기 누워 계셔. 일어나지를 못 탈진해 가 계셔가지고. 2년 안에가 암 진단 받고 2년 안에가 기존 처음에 원발암 때문에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1년 이제 막하고 끝난 지 이제 1년 2개월 됐고 이분은 7개월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네? 하룻밤만 밖에서 자도 얼마나 면역이 떨어지는데 건강한 사람들도 17일째 지금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가족들 가정에 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기를 하나 씻지를 뭐 먹기를 하나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나 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완전 철옹성 같은 이 삼성 감옥살이야 감옥살이. 이게 다 무슨 것들이에요? 아 이거는 칼슘하고 비타민 D. 그다음에 얘는 이제 항호르몬제. 그다음에 이거는 신경정신과약. 이거는 위장약. 보통 식사는 어떤 거 하시나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뭐 컵라면을 먹든지 아니면 햇반. 이거 갖다 잠깐 수도 이거 뚜껑 열어서 이렇게 남는 거 이런 거 먹는다고. 이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먹어요. 암 환자들은 보통 되게 신경 쓰지 않아요? 아 신경 많이 쓰죠. 근데 집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도 먹어야 되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누가 해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인스턴트 식품으로 그냥 저기 하는 거죠. (2020년 2월 3일까지) 삼성생명이 강남 프라자를 운영을 했던 것을 중단한다고 예정되어 있는 문자입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암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받고 굉장히 황당해 하는데요. 이 삼성생명에서 고객들의 민원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보다 원론적으로 접근해서 하려는 의지보다는 회피하는 것으로 보여서 저희들은 더욱 안타깝고 분노합니다.
조심하는 거죠. 외출도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집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들 식당이든 어디든 장사 안 되고 난리잖아요. 친척분들도 되도록이면 막내를 좀 안 하고 있는 편이고요.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은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마스크 공급하는 분이랑 통화를 해봤더니 배로 올랐더라고요. 저한테 공급하는 마스크 가격이 들어보니까 원단 자체가 없대요. 원단 자체를 사기가 힘들고 이제 급하게 이제 많은 양을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죽게 갖다진 않았지만요. 의심돼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검진 안 하고 그냥 견디는 게 나을까요? 확진자가 왔다 갔다 했다는데 거기 우리들이 가도 괜찮은 건지 혹시라도 우리가 지나가면 또 우리한테도 간염이 오는 건지. 좋은 마스크는 가격대가 높은데 저렴한 마스크를 써도 괜찮은지, 또한 마스크를 일회용으로 쓰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잠깐 외출했을 때는 여러 번 사용해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TV민생연구소 각현아입니다. 자,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할 때 걱정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궁금증, 이 예방수칙 이런 거 오늘 총망라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책들이 이제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이 마스크 쓰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스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뭐 시중에 보니까 지금 막 등급 높은 비싼 마스크는 뭐 동이 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면 마스크 써도 되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의문증이 있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스크를 쓰는 게 좋은가요? 예, 실제로 우리가 크게 좀 분류를 하자면은 면 마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부직포로 된 마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보건용이라고 하는 KF, 코리안 필터라고 하죠. 그런 필터링이 기능이 강화된 그런 보건용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를 보는 분들은 더 강한 뭐 N95 마스크, 그 다음에 KF 마스크 이런 보호 장구를 철저히 하고 고글도 하시고 보호 옷을 다 입고서는 진료를 하고 계시지만, 일선에 있는 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는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침할 때 상대방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런 확진자의 밀접 접촉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의 기능을 그렇게 강화된 게 꼭 필요하냐, 여기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선생님 그럼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쓰실 때 유의할 점은요. 네네. 우선은 우리가 여기 되도록이면은 줄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제일 그래도 위생적이다. 이걸 잡지 말고 줄을 잡고? 예, 왜냐면 우리 항상 손에 가장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의 온상이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리 씻어도 사실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맞아요. 우리가 입이랑 그 코의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면 쪽, 바깥쪽, 안쪽, 아무래도 외출하다 보면 이쪽이 많이 노출되잖아요. 네네네. 그만큼 남의 이물질도 들어올 수 있고 나의 이물질도 안쪽 면에 이렇게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되도록이면 그것보다는 우리가 위생적인 관점에서는 이쪽을 잡는 게 예방과 그다음에 나중에 또 노출되는 걸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도움이 그렇군요. 되죠.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 예. 요거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그쵸. 일회용을 재사용하는 거는 네네. 아무래도 위생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네, 마스크에 대한 궁금증 확실하게 풀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이제 확진자들의 경로가 요즘 굉장히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내가 가도 되나? 그리고 언제쯤 시간이 지나야 좀 안전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예. 어떤가요, 선생님? 실제로 그렇게 정부에서 공개하는 이유는 그 확진자가 있었던 장소와
장소와 시각에 내가 밀접 접촉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사실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개된 곳은 이미 방역, 소독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가능성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방문하시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바이러스가 보통 우리가 노출되고 나서는 공중에 노출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공개 노출된 이후에는 아무리 길어도 뭐 하루에서 이틀이면 다 사멸하기 때문에요. 바이러스가 생존해서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네. 동선을 공개하는 이유, 그 당시 접촉한 사람들이 있나 해서.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소독한 이후에는 문제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2차, 3차 감염도 좀 늘다 보니까 내가 중국에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감기 증상이 있어. 나 어떡하지? 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정부의 그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에 대한 그 환자 정의가 점점 이게 사안에 따라서 바뀌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때까지는 중국 여행력이 있으신 분들,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확진 검사가 들어갔는데 2월 7일 정도부터인가요? 그 진단 키트나 시약들이 민간 병원에도 이제 확산이 돼서 현장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의사들의 지침을 잘 따라서 검사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 보니까요, 괴담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은데 그런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 그리고 정부에서 알려주지 않는 정보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기본적인 수칙, 손을 정말 꼼꼼히 잘 씻는 것, 그리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것, 그리고 이 기침 예절 지키는 것, 이 세 가지가 정말 정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TV민생연구소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세 가지 수칙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TV민생연구소 각현아였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그 사스 메르스 때도 이런 얘기 많이 나는데 한국 사람은 마늘을 많이 먹기 때문에 특히 김치 때문에 이런 전염병에 그래도 강하다 이런 얘기 있던데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실질적으로 뭐 마늘이나 김치나 다 우리 몸에 좋은 음식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잘 드시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골고루 먹는 식단 이런 것들을 유지하시면서 내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 면역력이 유지돼서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은 그 소독용 알코올도 구하는 게 또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소주로 닦아도 되나요? 우리가 알코올 우리 보통 70% 정도 돼야지 바이러스 사멸에 효과가 돼 있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주는 그 퍼센트가 취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주는 안 돼. 집에 소주는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좀 닦아볼까 했거든요. 그렇다면 요것도 저희 어머님이 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수영장, 목욕탕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물에 통해서 감염된 경우는 없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긴 한데요. 앞으로 이 전파가 더 확산이 된다. 그랬을 때는 진행 상황 그리고 감염의 확산 정도를 보시면서 추후에 그런 지침들이 생기면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문화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실제로 3번 환자가 2분의 다른 분들과 식사를 3분이서 하셨어요. 그런데 식사를 같이 했던 6번 환자는 감염이 됐고 나머지 한 분은 감염이 안 됐단 말이죠. 실제로 이렇게 밀접한 상황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음식을 먹는다.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분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음식 매개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따로따로 덜어서 먹는 그런 습관은 이번 감염병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보통은 헬리코박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방을 위해서도 이렇게
우리의 문화가 조금은 변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건 아니고 중국 혐오, 중국 포비아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중국산 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을 했을 때 이게 재료에 설사, 바이러스가 들어갔다 하더라도요. 그런 생존력이 매우 짧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들이 재료가 만들어지고 가공돼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그것을 통해서 살아서 우리 몸에 들어갈 가능성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예. 음식물을 어떻게 조리하는 게 중요한 거냐 이런 예. 얘기도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까지는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음식을 매개로 감염된 거는 보고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바이러스는 가열을 하면 그 생존력이 더 짧아지고 사멸을 하기 때문에요. 어떤 음식이든지 끓여 먹는 거,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거 그런 것들은 매우 이럴 때일수록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강한규 기자님 같은 분들 정말 귀중합니다. 맞아요. 사실 저희가 과학 지식, 의학 지식은 부족하잖아요. 공부한다 해도 헷갈리고. 네. 정말 고마운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면서 저는 오늘 저도 이제 다른 방송 인터뷰하면서 나는 다 떠나서 지금 내수 침체가 너무 걱정된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또 저희가 전문가 한번 모셨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의 남자, 네. 부르면 달려오는 남자, 부릉남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 구봉기 소장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구소님 어떻습니까? 정말 구소님 느끼기에도 이게 생활경제, 내수경제 네. 침체 확 느껴지나요? 지금 집에 계시는 분들이 확실히 느끼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해화동에 제가 어제 갔다 왔어요. 네. 뮤지컬을 보러. 네. 그런데 네. 해화동에 엄청나게 맛있는 돈가스 집이 있어요. 네. 지금 시청자분 거기에 이러실 거예요. 그래요? 원래 줄이 건물을 삥 돌아서 먹기 진짜 힘들거든요. 어제 줄이 제 앞에 4팀인가밖에 없었어요. 저 드디어 먹었어요. 아니 그런 맛집 정보는 저희들한테 좀 제가 주셔야죠. 끝나고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밑에도 달아주세요. 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시민들께서 조심하는 건 좋은데 네. 필요 이상으로 모든 경제 활동에 타격을 준 정도로 지금 모임이나 행사나 외식이 중단돼가지고 굉장히 저는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뭔가 정책을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나요? 네, 저희 TBS TV민생연구소 우리 민생연구소가 직접 리얼미터에 의뢰를 했어요. 우선 대출 금리 연장 그리고 대출 금리 인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 5가지 보기를 주고요. 네. 시민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층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물었더니요. 대출 금리 인하가 가장 많았어요. 25.1%요. 그다음이 노동 등 규제 완화 21.6%, 그다음이 공적 자금 지원이 21.3%, 대출 기간 연장해야 된다는 것도 9.7% 있었고요. 그리고 모름, 무응답도 22.3%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요. 공적 자금 지원은 대출 금리 인하랑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공적 자금이 들어가면은 그걸로 그 소상공인들 대출 금리 인하하는데 사용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공적 자금이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무상으로 주는 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맞아요. 대부분 아주 초저리로 준다는 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요. 재밌는 거는요. 네. 이거 노동 등 규제 완화예요. 다른 건 뭔지 알겠는데 이거는 좀 알기 힘들잖아요.
있는데요. 네. 근데 보면은 등이 원래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써요. 앞에 있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이 있다. 네. 아니면 앞에 복수를 두고 그것들을 지칭할 때. 근데 이건 전자의 의미로 쓰이는데 시민들이 이걸 들었을 때 노동 등 규제 완화. 그러니까 노동 말고 다른 것들도 다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뭔가 이럴 때일수록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대출 자금 대출기간 연장 이게 많은 걸 봤을 때 지금 자영업 경기가 확 하강하니까 네. 예를 들면 당장 상환해야 될 어떤 이자라도 좀 낮춰달라, 기간이 연장해주고 네. 저리로 갈아타게달라 이런 취지니까 이런 건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예. 이거 물어볼 때요, 직업이 뭔지도 물어봤어요. 예. 근데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말한 게 대출금리 인하예요. 아, 그렇군요. 역시 네.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융권들이 좀 나서서 이럴 때는 알아서 좀 인하해주기도 해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비싸게 하면 받아요. 좋은데. 이자를 너무 비싸게 받습니다. 맞아요. 예. 소장님, 그런데 이 서울시 등 지자체 그리고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 나온 게 있잖아요. 그거 네. 좀 알려주세요. 아직 사태가 터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서요, 완벽하게 갖춰진 거는 그렇게 없어요. 대충 제가 갈무리해서 나왔는데요. 보통 이렇게 사태가 터졌을 때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거는요, 현금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맞아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번 돈으로 내일 재료 사고 이렇게 현금 흐름을 그렇죠. 계속 순환하시는데 은행빚도 갚고. 네, 맞아요. 지금 이렇게 갑자기 현금 흐름이 끊기면 현장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돈맥경화 걸렸다 그래요. 돈맥경화. 전문 용어입니다. 네. 돈맥경화 말고 네. 머니맥경화. 네. 돈맥경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 터지면 보통 돈 끌어 다니세요. 돈 끌어 다니셔가지고서 지금 고민들 하고 계실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뭉텅이 돈 나오는 것들 어떻게든 유예하거나 할 수 있는 조처들이 지금 취해지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선 세금 신고나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어요. 이번 3월이 법인세 확정 신고 달이고요. 4월이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달인데요. 이번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그거를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내지 않은 사금에 대해서 체납 처분 집행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어요. 네, 그런데 세금 문제는 아무래도 즉각적이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좀 즉각적인 대책을 내놨어요. 두 개만 설명드릴게요. 우선 외국인이랑 관광객들 많이 찾는 전통시장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특별 방역하기로 했고요. 이건 지금 네네. 즉각적으로 하기로 했고요. 이게 상인분들이, 자영업자들이 가장 원했던 거예요. 대출 지원이요. 네. 서울 소재 소상공인들한테 총 5천억 원 긴급자금 지원해서요, 연리 1.5%로 예.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건 아직 프로세스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프로세스 나오면 제가 나중에 또 출연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곧 서울시도 5천억 원, 경기도도 700억 원 하는 거 보니까 네, 맞아요. 어쨌든 자금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네. 저리로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로 보면 뭐 오늘 또 보면 뭐 홈쇼핑 회사가 뭐 직장 폐쇄도 하기도 하고 네. 어떤 경우에 격리나 폐쇄 조치가 돼갖고 아예 장사가 안 돼버린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 경우도 지원이 좀 나와 있나요? 네. 서울시나 정부에서? 예. 지금 원래 밀접 접촉자랑 일상 접촉자를 구분했는데 4일부터 그걸 아예 없었잖아요. 네. 그걸 없애고 지금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기간 격리되는 분들 중에 만약에 가장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터를 못 나가게 되고. 네. 그래서 정부에서요, 생활비 지원이랑 네. 유급휴가를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네, 생활비 지원은 정부가 직접 자가격리자한테 주는 거고요. 네. 유급휴가는 사업주가 노동자한테 주면은 사업자한테 정부가 그거를 나중에 충전해줘요. 네, 현재 복지부가 격리 기간 14일 이상이면 그거 그냥 1개월분으로 처리해서 주기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생활비 지원 같은 경우는 1개월 기준으로 1인 가구가 45만 원 정도, 네. 2인 가구가 77만 원, 3인 가구 100만 원, 4인 가구가 123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로 생계비 지원을 받겠죠. 예. 근데 그 직장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생계비 지원이랑 유급휴가를 비교해 보시고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 그렇죠. 제대로 설계한다고 하니까는요. 이것도 네. 더 자세히 정해지면은 또 와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 가지고 소상공인들 참 힘들 것 같다. 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렇게 소매업체도 매출이 줄고 대신 온라인 매매가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외식업도 뭐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좀 많이 힘든 상황이죠. 네. 어떤가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태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찾아봤었냐면요. 2015년 메르스 사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고 나왔어요. 네. 그때도 내수가 바로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는데요. 그때가 2015년 5월에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네. 그때 소매 판매액이 바로 6월, 바로 다음 달에 숙박 음식업, 바로 직격탄이잖아요. 네. 여기가 바로 10.2% 줄었어요. 바로 10.2% 줄고, 그다음 예술, 스포츠, 여가 이것도 12.6% 감소했어요. 근데 네. 그 당시에 유일하게 큰 폭으로 상승한 게 있어요. 뭐예요? 무점포 소매요. 배달 음식점 같은 아, 네. 여기만 7.2% 성장했어요. 근데 아직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와서 살펴볼 수는 없는데 아마도 그때랑 유사할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사태 때도 야외 행사업은 모두 매출이 네. 줄고 야외 매대나 네.
실내 영화관 그다음에 뭐 키즈 카페는 매출이 늘었거든요. 네. 영화관만 해도 지금 관객 수가 3분의 1 정도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직 수치는 안 났는데 타격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대책 써야 되는데 관광업계 타격도 엄청 크겠죠. 일단 당장 중국 분들도 확 줄어들 것이고요. 이건 말해 못하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제주도의 한 관광업계 종사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심장마비 걸릴 것 같다. 아유, 어떡하면 좋아요. 네, 왜 그러냐면요. 제주도는 이번에 완전 직격탄 맞았거든요. 네. 중국 관광객들 무비자 있고 그거 지금 우선은 정지했죠. 그리고 지금 중국 양저우 확진자가요. 제주도에 4박 5일 다녀온 게 그렇죠. 또 알려져가지고서요. 지금 제주도는 비상이에요. 이거는 데이터가 있어요.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제주도를 찾은 내국인이 19만 9,800명이에요. 근데 지난해에는 26만 6,6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25%나 감소했어요. 내국인도 제주도를 안 가버리는 거예요? 네, 지금요. 어떡하면 좋아요. 참 큰일 났네요. 근데 아까 소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마라. 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문학 행사도 막 잇따라 취소가 된다고요. 저희가 사실 1주년 콘서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TV 민생연구소가 곧 1주년인데 그 콘서트도 취소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는 산하기관 공연 취소와 관련해서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100% 환불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피해 상황이 어떤가요, 문학에요? 저는 연예인들 팬미팅 같은 것좀 보고 왔는데 네. 지금 줄줄이 취소됐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가수 유나, 비밀번호 4869 가수 팬미팅 취소됐고요. 모모랜드도 네. 팬미팅 취소됐어요. 윤든 밴드는 아예 콘서트가 있었는데 콘서트를 취소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민중가요 콘서트도 오랜만에 열렸는데 취소됐다니까요. 네. 저 어제 연기됐어요. 태양로 갔었다고 했잖아요. 네. 뮤지컬 보러 갔었는데 좀 거의 텅텅 비었어요. 아유, 참. 네. 근데 서울시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행사를 취소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 각각 개인이 아무래도 감염을 우려해가지고서 예약을 취소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수수료 때문에 걱정하실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세종문화회관 등의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요. 감염이 우려돼서 저는 취소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요. 수수료 없이 100% 전액 환불되고요. 당일 취소도 돼요. 당일 취소도 100% 되니까는요. 이 점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래도 남산의 부장들 영화를 흥행하는 거 보면 그래도 이제 시민들이 완전한 공포 상태에서 완전히 밖을 안 나가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또 여명의 눈동자 같은 좋은 뮤지컬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좀 그래도 갈 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소비할 건 좀 소비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강양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첫 마스크 그냥 하고 가면 된다고요. 네. 저도 어제 뮤지컬 보면서요. 그냥 마스크 끼고 봤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네. 막 침 튀기면서 응원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뮤지컬 네. 보면 조용히 보는 거니까. 자, 다음에 네. 저희 소상공인 관련돼서 또 소식 전해주시러 한번 네. 나와주시죠. 예. 네, 지금까지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 구봉기 소장님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는 TV TV 민생연구소입니다.